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 마실 맥주는 머피스 아일리시 스타우트입니다. 안주는 오이스터 록펠러입니다. 생구를 맞춰볼까 했지만 지난번에 기네스와 맞추기도 했고 머피스는 따뜻한 굴요리와 즐겨보고 싶어서요. 시금치 크림 소스를 올리고 빵가루와 치즈가루를 덮어 구운 오이스터 록펠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이스터 록펠러는 엄청난 부자였던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미국의 석유사업가 이름을 딴 굴요리인데요. 록펠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오이스터 록펠러의 푸른색이 미국의 지폐 색상인 초록색을 연상시켰던 데다가 요리의 풍부한 맛이 풍요로운 록펠러의 경제력과 연결되어 이런 장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요리를 창안한 셰프는 소스의 레시피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려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오리지널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다만 다들 짐작하는 각자의 레시피로 오이스터 록펠러 스타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레시피가 익히면 더욱 선명한 초록빛을 보이는 시금치를 사용해 소스의 녹색을 구현해내는데요. 후에 연구소에서 오리지널 소스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사실 시금치는 없었고 녹색 채소로는 파슬리와 샐러리, 차이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시금치 소스 레시피와 샐러리와 파슬리를 넣은 소스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준비해보았습니다. 머피스 아일리시 스타우트의 서빙 온도는 4.5도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네스와 마찬가지로 즐길 수 있는 온도 바운더리가 넓은 맥주인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취향의 온도를 찾아가며 드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듯 하네요. 저는 냉장고에서 꺼내 10분쯤 지난 뒤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파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피스도 기네스처럼 서지를 시켜야 하는 맥주니까 나눠 따르지 않고 한 번에 모두 따라낼 수 있는 잔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용 잔이 있어서 이 잔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시 스타우트 3대장 중 하나인 머피스입니다. 머피스 브루어리는 캔의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1856년 제임스 제레미아 머피에 의해 설립된 양조장인데요. JJ 머피는 아일랜드 코크에 부유한 사업가 집안인 머피 가문 6남 9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문의 증류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매각하고 형제들과 함께 코크에 있는 고아원을 구입해 양조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설립된 양조장이 후에 머피스 브루어리의 전신인 레이디스웰 브루어리입니다. 레이디스웰은 양조장 맞은편 언덕에 있는 우물의 이름이고요.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기적을 일으킨다는 성스러운 우물로 영국과 아일랜드에는 이런 성우물이 꽤 많이 있다고 하네요. JJ 머피스는 양조장의 이름만으로도 모자라 레이디스웰의 이름을 딴 맥주인 레이디스웰 에일을 양조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하죠. 성수의 이름으로 온통 채워져 그 축복이 넘쳐난 덕분이었던 걸까요? 양조장은 꾸준히 발전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도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06년까지만도 아일랜드에서 기네스 다음으로 큰 매우 규모 있는 양조장으로 성장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1983년에 하이네켄이 인수해 하이네켄 아일랜드 LTD의 머피스 브루어리가 되었습니다. 켄 라벨의 엠블럼은 양조장의 창립자인 머피스 가문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의 붉은색은 강인함, 금색은 관대함, 검은색은 불변을 뜻하고요. 4마리의 사자는 불멸의 용기, 가운데 밀다발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머피스 아일리시 스타우트도 기네스 드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위젯이 들어있는 맥주입니다. 이 위젯 덕분에 특유의 크리미한 부드러운 거품을 머피스에서도 즐길 수가 있죠. 머피스 측에서는 4.5도의 온도로 맞춰진 머피스를 파인트 잔에 45도로 기울여 따라 마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네스와 마찬가지로 2분가량을 기다려 서지가 끝난 뒤에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에 알려드린 기네스처럼 하드 푸어링으로 마시는 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역시나 취향에 맞춰서 좋으신 방법으로 드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머피스는 기네스와는 또 어떤 다른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맥주를 잔에 따르자 초콜릿 향이 올라옵니다. 커피 향도 함께 느껴지는데 저한텐 초콜릿의 향들이 더 크게 느껴지네요. 두꺼운 헤드가 꼭 푹신한 카스테라처럼 부들부들하게 보이는데요. 탄력 있게 입술에 닿는 거품의 느낌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첫 모금의 맛을 정의해보자면 쌉쌀한 다크 초콜릿을 고소한 우유로 순하게 풀어두고
여기에 에스프레소를 살짝 흘려 넣은 느낌입니다. 어른을 위한 초코우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맛도 맛이지만 질감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서 이 질감에서 받는 맥주의 이미지도 적지 않습니다. 가볍고 폭신하게 혀에 감겨드는 이 질감이 정말 좋거든요. 향이나 맛은 기네스보다 훨씬 간결한데요. 구운 메가와 드라이한 초콜릿이 펼쳐지다가 아주 얌전하게 그 뒤로 커피가 따라 붙습니다. 쓴맛도 많이 상쇄되어 있는 편인데다가 탄산도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음용이 좋아서 한 캔으로 자리를 마무리 짓기엔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오이스터 록펠러는 제가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샐러리 버전이 훨씬 좋네요. 샐러리의 독특한 향이 굴과 괜찮을지 반신반의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샐러리의 향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크림소스가 눌러주고요. 푸른 채소와 해산물의 만남이 희한하게 제법 괜찮은 궁합을 보여주거든요. 마시고 있는 머피스와도 샐러리 버전의 오이스터 록펠러가 훨씬 잘 어울리네요. 시금치는 약간 심심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 느끼한 듯한 크림과 향긋한 샐러리가 구량과 함께 입안을 싹 감아돌고 넘어가면 머피스가 마치 형제처럼 부드럽게 들어와서 바톤 터치하듯 초콜릿과 커피 향으로 입안을 채워줍니다. 비슷한 텍스처에 둘 다 고소한 맛을 공유하고 있어서 주고받음에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둘이서 손을 말아잡고서 자리를 바꿔가는 걸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머피스의 순한 모습은 시간이 좀 지나자 약간씩 시크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단맛보다는 스모키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식사용 빵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에는 깜빠뉴나 바게트의 부드러운 속살에 발사믹 올리브 오일을 찍어서 머피스와 함께 마셔봐야겠습니다. 오이스터 록펠러도 빵가루와 치즈가루가 올려진 요리라 제 상상 속 페어링에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없진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영상을 찍으며 마시느라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이 푹신한 헤드가 아직도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입술에 닿는 거품의 탄력이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정말 만족스러운 어른 우유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으로 마시는 맥주라 안 그래도 부드러운 머피스가 더 잘 넘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이스터 록펠러의 영상과 또 다른 좋은 맥주를 골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